오늘 이 기법까지 마무리하면 세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 순서고 캐릭터 연기 연출론 수업을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때문에 못 듣기 때문에 마련한 시간이고 거기에서 일부분 파트를 오늘 완료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공모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단편 만들 때 이 방식 쓰면 되게 좋아요. 단편 만들 때 이 방식을 내가 적용을 안 해봤었구나, 한번 해봐야지 라는 마인드로 좀 보면 좋습니다. 봅시다. 반복과 빈도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요거는 빈발하다, 자주 나온다, 두 번 이상 나오면 그냥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기법을 쓰는 이유는 영화는 만화나 웹툰으로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영화에서 나온 말이라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작품에서 어떤 특정 사물 아니면 사건, 우리 셔레이드 기법 할 때 표정이나 뭐 어떤 사물이나 소도구 이런 거 했었죠. 걔네가 두 번 이상만 딱 등장하면, 딱 두 번 이상이에요. 딱 두 번 이상만 등장하면 어떤 패턴으로 받아들이고 그 장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 번 들은 말은 두 번째 들었을 때 그때 들었는데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해석할 때도 중요하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어떤 대사 아니면 사물, 어떤 이미지를 반복해서 등장시켜야지를 계속 계산하면서 스토리를 구성하면, 이건 독자가 여기서 떡밥을 이렇게 푸네? 여기 복선을 회수했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방식을 조금 몇 개 작품 위주로 볼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연출할 때도, 여러분 이거 개념 알고 있죠?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죠. 내가 칸과 칸 연결할 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5가지 유형밖에 없으니 잘 골라 쓰라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쉽다고. 그런데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순간이동이랑 양상이동이랑 요거를 최근에 많이 써주는 게 좋다고 트렌드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트렌드는 바뀌기 나름이라서 요즘은 다시 또 소재 이동과 동작 이동을 주거니 하고 있는 트렌드라는 건 여러분이 약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죠? 계속 풀샷이 계속 나온다든가. 원래 그런 일이 잘 없거든. 근데 요즘은 풀샷, 롱샷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몰입형 어떤 실감형 콘텐츠로 사람들 도파민을 뿜어내는 그 즐거움을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뭐 순간순간 했다가 소재, 동작, 소재, 주제 이동으로 이렇게 콘티를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라고 저는 아마 수업을 했을 텐데, 그거를 잊지는 말고 그거를 스킵하시고 나는 내 방식대로 연출할래요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어떤 게 생기느냐, 그 사람이 연출하는 방식의 패턴이 생깁니다. 패턴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독자가 이거는 AI가 아니고 이 작가님의 인장이구나 받아들이면 팬심이 생깁니다. 이 작가는 맨날, 예를 들면 저 이윤창 작가 같은 경우 저 좀비딸에 나오는 그 뭔가 뻘한 개그가 있어요. 웃기려고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쓱 던지는 듯한 수줍은 개그를 해요. 그 작가님, 나는 이 맛이 좋아, 이렇게 어떤 취향이 생기잖아.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거를 많이 쓰는 방식의 작가가 돼야지 라는 마인드를 학습하면 됩니다. 이거는 AI가 학습을 못해요. AI는 효율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남의 작품 까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제 작품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연출 면에서 좀 까볼게요. 지금부터. 자, 저 연출을 할 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눈치채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콘티 짜오면 뭐라 했을 거예요, 저도. 무슨 이동만 쓰였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다 까먹었지? 소재 이동만 쓰였잖아. 봐봐요. 같은 시간대 맞죠? 같은 공간 맞죠? 그러면 계속 이 사람 둘이를 그렸다가 이 사람으로 소재를 바뀌었다가 이 사람으로 소재 바뀌었다가 다시 둘을 담았다가 이 사람 클로즈업 했다가 이 사람 좀 롱샷으로 잡았다가 이러고 있잖아. 바스트샷 이상이죠? 바스트샷 이상은 잡았잖아. 문제는 뭐냐면 바로 티 나는데 대갈치기 하고 있지 않아요? 자, 대가리. 방금 여러분 발표하더만 대화씬을 지루하지 않게 구성하는 방법 누가 했어요? 했잖아. 그러면 말을 해줬어야죠. 연출 엉망인데요, 교수님. 이렇게 말을 해줬어야지. 그죠? 내가 뭐가 엉망인지 물어봤잖아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봅니다. 똑같이 소재 이동인데 잘한 거 보여줄게요. 좌철이니까 이렇게 봅시다. 토끼 밑에서 로우 앵글, 다시 배경을 지우고 둘을 담았어요. 이런 경우 왜 그래요, 연출상? 인물이라 치고 인물 간의 심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싶을 때 배경을 삭제합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물리적 상황을 봐라, 이걸 의도가 아니고
둘 사이에 얘는 잡히면 죽는다고 얘 못 잡으면 굶는다잖아. 그러니까 둘 사이에 감정만 딱 집중하세요 할 때 이렇게 쓰고 다시 소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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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이동 오로지 소재 이동만 딱 썼는데 왜 내 거보다 멋지지? 당연히 나보다 잘하니까. 그렇죠? 소재 간 이동을 쓰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안 지루합니다. 자, 이거는 재밌는 장면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대화예요. 평범한 대화. 삼촌 날 간다. 전에 말했는데 잊었지? 취직 때문에 변화가 괜찮다고 해서 전부 한 명의 대사입니다. 근데 지금 샷이 어때요? 요거는 무슨 샷? 풀샷인데 풀샷 안에 무슨 샷? 니샷. 무릎 위로 꺾는 거. 니샷 썼죠? 그 다음에 클로즈업 썼죠? 그 다음에 발을 클로즈업 했죠? 요거는 사물 소도구 셔레이드. 사물. 그러니까 단 4컷인데 되게 지루하지도 않고 이 페이지에서 킬링 컷은 요거예요. 이 삼촌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앵글 썼어요? 하이 앵글이에요? 로우 앵글? 로우 앵글이면 그 인물 돋보이게 만들어줘. 천장 보이잖아. 천장 보이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이렇게 소재 이동, 소재 이동, 소재 이동, 소재 이동 썼는데 샷과 앵글을 다시 잡아주니까 안 지루하더라. 근데 얘는 볼 때 지루하더라예요. 알겠죠? 그렇게 구성하시고 그거를 이거 순간 이동이죠? 순간 이동이죠? 이렇게 하면 안 지루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지루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이제 프롤로그로 깔고 들어가느냐? 주제 이동의 문제를 좀 들어갈게요. 주제 이동 문제. 여기 주제 이동에 오늘 얘기해야 될 반복과 빈도 기법이 쓰였습니다. 소도구 샤레이드로. 여기서 등장하는 쇼도구에서 무슨 쇼도구는 뭐죠? 낫입니다. 알겠죠? 짐승 같은 이놈들에게 우리 가족이 아마 엄마였을 거예요. 그죠? 얘 엄마였을 거예요. 그죠? 복수하는 장면인데 갑자기 주제 이동을 합니다. 시간대와 공간대가 이동을 하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납질했던 그 낫의 도구로 한 평범한 아녀자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죠? 정당한 복수죠. 그 다음에 요거 슬렌더그에서 많이 나오는 연출. 소재 이동, 소재 이동, 소재 이동, 소재 이동, 소재 이동.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 근데 이렇게 여기 찍었다, 여기 찍었다, 여기 찍었다, 여기 찍었다 이거야. 요거를 분명히 수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나에게 30초만 주십시오. 자, 요거 소재 이동 하나, 둘, 셋. 요게 소재 이동이고요. 응? 여러분이 잠깐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요거 요렇게 찍으면 무슨 이동? 동작 이동. 동작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소재 이동은 얘가 요게 소재 이동이고요. 주제 이동은 요거 찍었다가 저거 갖다 칩시다. 찍었다가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와서 요거를 또 찍었다. 이건 주제 이동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지우개를 찍고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이 쓰는 통도 지우개를 찍고 또 사람 나쁜 악당을 지우는 지우개로 쓴다는 그 권총을 찍고 그러면 양상으로 이동했죠. 전부 뭔가 지운다는 뜻으로. 그게 양상 이동이고 마지막 6번째 유형은 무관계 이동인데 쓰면 안 된다. 여러분 갑자기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 자, 어쨌든 뭔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나 표정이나 대사가 반복해서 등장하면 한 번 더, 2번 이상이면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등장하면 패턴으로 받아들입니다. 독자가. 그래서 그 장면의 중요성을 이건 중요한 장면이구나, 힘준 장면이구나 라고 이제 독자가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작가는 뭘 해줘야 되냐? 의식적으로 나는 어떤 장면이나 이미지를 반복해서 등장해 준 적이 있느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등장하면 패턴으로 받아들이고 그 장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작자는 의식적으로 어떤 장면에서 여러분 웃어도 계속 볼 수 있다. 안 웃어주면 요렇게 이제 순환을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무협지의 초반부에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애송이라는 대사가 있잖아. 그러면 저 후반부에 늙어가지고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복수하러 갔을 때 저 다 먹고 왔다 이 자식아 이 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영화 시나리오 작법에서 무슨 기법이라고 하냐면 리턴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았던 대사를 돌려준다. 그러면 그 대사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사이다 그 농도가 짙어지게 됩니다. 아 저렇게 대답해주네 이런 거. 자 여러분 신체 언어 셔레이드 했고 그 다음에 소도구 셔레이드, 상징요소 셔레이드를 할 건데 여러분이 저번 주에 상징요소 즉 장소와 공간 중에서 공간 세팅을 한번 해봤죠. 공간 세팅을 한번 해봤잖아. 여러분 오늘은 무슨 실습을 할 거냐면
소도구 세팅을 하나 해볼 겁니다. 내가 어떤 특정 소도구나 사물을 하나 잡아가지고 얘를 아주 길게 생각을 해봐가지고 얘를 분석해서 여러분 이렇게 좌표 놓고 나중에 그 친구가 요거를 모티브로 한 조각을 해가지고 어떤 복수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이 어렵거든. 사물 캐리커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오늘 하고 퇴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뭐라고? 점심 먹고 다시 오라고. 알겠죠? 자, 계속 살펴볼게요. 이론적으로 살피는 것보단 작품 예시를 들어주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작품 쭉 보여주겠습니다. 신세계 봤죠? 동전 자르륵 해봤습니까? 자르륵 해봤죠? 처음에 회장님 병원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또 자르륵 하는 게 한 장면이 더 나와요. 이거는 뭐죠? 동생이 이자성을 처리할까 말까 고민할 때. 그죠? 그럼 요거는 시나리오상에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시나리오에서는 초조해 한다 요 정도가 들어가 있을 거고, 배우는 얘가 초조해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막 이렇게 막 땀을 흘리는 걸로 했을 거고, 갖고 땀 좀 분무기로 뿌려주세요 라고 소품팀에 부탁했을 거고, 누군가는 저 혹시 누구 동전 없어요? 이랬을 거 아니야. 갖고 나 이렇게 다그락 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 보스 입장이기 때문에 차분해야 되면서 차분한데 초조한 걸 어떻게 묘사하지? 자기가 연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토리랑 관련이 없고 연출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죠? 계속 우리 연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장발장, 요거는 스토리의 문제입니다. 배우가 애드립 친 건 아니에요. 그죠? 무거운 거 잘 든다 보여줬고, 무거운 거 잘 든다 마차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언어를 통한 요거 반복은 계속 볼게요. 사람이 누군가의 뺨을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소프트하게 따지면은 아이고 귀여워 일 테고, 조금 하드하게 따지면은 내가 너보다 위야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보다 위야, 아이고 많이 늘어지네 라는 대사는 정확하게 얘가 얘한테 갚아줍니다. 오, 또 많이 늘어지네 라고 합니다. 요게 현실 언어 반복이고, 그 다음 소도구 셔레이드 반복 사례 볼게요. 요건 알죠? 이게 제목이 첫사랑이 뭐더라? 건축가개론의 요거 이제 그 노래 뭐더라? 아무튼 그 노래 나오죠? 그 노래가 나오는 거 CD 나중에 늙어서 CD 플레이랑 같이 봤습니다. 자, 이거는 대놓고 소도구 셔레이드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범죄와의 전쟁 봤죠? 여러분이 요거 해야 된다고. 저는 오늘 권총에 대해서 소도구 셔레이드 반복을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약간 요렇게. 이건 뭐냐면 권총을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총알은 안 받았어요. 일본 야쿠자한테 받은 거예요. 거울 보고, 여러분 남자들은 조금 공감할 건데 거울 보고 되게 뻘짓합니다. 남자들. 잘생겼어 이러면서 되게 100% 할걸. 그러니까 그 뻘짓을 많이 하는데 얘가 센 척을 해요. 거울 보고 총 쏘겠다. 그 다음에 선물 받은 거 요거 총 계속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이 있는데 그 안에 총알이 없다는 뭐예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는 거잖아. 붕어빵이 있는데 안에 그 앙금이 없는 거잖아. 그죠? 계란 후라이 했는데 흰자가 없다는 거고. 난 흰자를 좋아해서.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짝퉁시계에서 느껴지는 그 은유는 뭐예요? 명품 시계의 짝퉁입니다. 내 신분이 뭐죠? 경찰이죠. 뭘로 위장돼 있죠? 그러면 얘랑 소도구 셔레이드가 반복되네. 그죠? 요런 사물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된다. 요 말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서랍 속에서 꺼내는 씬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이 시계를 안 받아요. 근데 나중에 이 짝퉁 시계를 고이 모시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죠? 나는 이 신분을 받아들이겠다. 긍정하겠다. 나는 짝퉁 시계에 맞다.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신체 셔레이드로 반복을 하죠. 손에 꼈죠. 알겠죠? 손에 꼈습니다. 손에 끼고 담배 한 대 뜩 핍니다. 자, 요거 스카프는요. 요 여인이 놓친 스카프가 얼굴에 왔다라고, 내 운명이 됐다고, 이제 저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운명을 받아들인 인물은 어떤 고민에 빠질 때마다 물을 묻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실행을 하려고 할 때 그 스카프를 태웁니다. 요거는 소도구 셔레이드 중에 엄청 기초적인 거죠. 여러분이 오늘 제가 그 3개 줄 거예요.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한 쉬운 사람. 문, 거울, 계단. 보이긴 하나 이거. 요 문, 거울, 계단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자기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오늘 다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요 3가지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나는 문이라는 요소를 이렇게 연출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거 몇 개를 적고 가면 됩니다. 자, 쉔이라는 물고기, 암수 한 쌍인데 한 쌍이 죽으면 나머지 한 쌍도 따라 죽는 물고기 종이래요. 근데 이거는 감독이 만들어낸 가상의 설정입니다. 쉔이라는 물고기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쉔이라는 한국 토종요 물고기는 암수 한 쌍이 있었을 때 혹 한 쌍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는다라는 설정을 해놨고 결국 나중에 자, 이거 옛날 영화기 때문에 대단히 상징이 쉽습니다. 빨간 음식이 가슴에 튀었다. 얘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게스 짝퉁 나중에 그거 엄마가 입고 있는 거 봤어요. 건축학개론. 상징 요소 셔레이드 계속 봅시다. 자, 요거 어떤 장면처럼 보입니까? 조폭들 싸우고 막 이렇게 한 거 엘리베이터 위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무슨 횟감 같지 않아요? 쓰레기통 내부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인간 분상이 아주 그냥 뭐 이런 것들. 자, 낚시터가 있습니다. 요 낚시터 물 썩었죠? 낚싯대를 들이웠죠? 그럼 무슨 상징? 썩은 낚시터에 썩은 물에서 뭔가를 낚을 수 있어요? 낚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미션을 실패할 것이다. 아무것도 낚지 못한 채 좌절할 것이다. 상징을 줍니다. 어릴 때 승질낸다고 엄마가 해준 게 뭔데? 문 차고 나갔어요. 문 찢어졌어요. 그 다음에 수십 년 뒤에 돌아왔는데 문 이런 거 심파에 자주 쓰이잖아. 문 녹슬어 있어요. 그리고 문 녹슨 거 막 고치고 뭐 이렇게 낑낑낑 거립니다. 아까 그 게스 짝퉁 입은 엄마. 알겠죠? 엄마의 아들. 자, 요때쯤 한번 울어줘야 되잖아. 음악 나오지 않겠어요? 응, 그죠? 아, 제 이름이 뭐더라? 갑돌이었나? 뭐였더라? 얘 캐릭터 이름 뭐였죠? 아, 뭐였더라? 뭐였더라? 유명했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장소 셔레이드입니다. 뭔가 고민을 하거나 상담을 해야 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떤 특정 장소도 여러분이 반복해주면 됩니다. 바닷가면 바닷가, 절벽이면 절벽, 뭐 벤치면 벤치 그렇게 반복해주면 되고요. 그 장소 세팅은 다시 두 번째 등장했을 때 요 여운을 기억한 채로 보기 때문에 내가 자주 쓰는 배경을 일부러 선택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아주 어릴 때 포장마차에서 별 볼 일 없을 때 만났던 시절의 두 인연은 나중에 크게 성공하고 나서도 같은 국수를 먹습니다. 국수는 먹는 것 같은데 대단히 배경이 휘황찬란해졌죠. 큰 건물에 큰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 그 사이로 변했고 옛날입니다. 요 정소 셔레이드는 이렇게 반복해줍니다. 요 뒤에 칠판 벽을 누구 괴롭히거나 뭐 이럴 때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해줘요. 반복적으로. 인물만 바뀌어가면서. 무슨 상징을 하고 있죠? 교실이라는 곳에 대한 애정을 담은 반복은 아니죠. 교실이라는 곳이 되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청춘을 억누르고 뭐 그런 곳으로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 저번에 봤으니까 패스. 이쪽으로 가지 마라 그런 프롤로그. 작품에서 맞다. 이게 프롤로그인데 제가 어제 저 길복순을 보고 잤거든요. 길복순도 왜 보면 알다시피 프롤로그 황정민 나오잖아요. 갖고 한 다음에 황정민이 뭐라고 하잖아. 그런 거를 초입부에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는 약간 코미디풍으로 갈 거예요 라는 선언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 많이 씁니다. 신체 기법을 통한 은유 이렇게. 요거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우하고 이렇게 잔인한 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잔인하게 딱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고요. 요거 영상 보여줬죠? 기억나죠? 그 장면으로 너네들은 개미야 우리는 달라 이런 거 은유할 때 자 이렇게 연출하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봉준호 감독 몽타주에 강하다고. 어떤 소도구를 쓰냐면 요 경찰서장 잘립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잘려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전격 해임된다. 수사인력 대폭 교체. 나는 요 신문 셔레이드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상이동. 알겠죠? 요거와 요거는 소재 이동이고, 요거에서 요거는 양상 이동입니다. 양상을 이동을 해서 누군가 중년의 남자가 요 신문을 보면서 경찰서로 걸어오고 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당연히 신임 경찰서장.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말을 안 하는데 연출이 뭔가 맛깔나다? 요거를 쓸 때 자꾸 소도구를 쓰면 됩니다. 그럼 생각할 거리가 몇 개 있어요. 조금 유치하지만은 대사 반복을 통해서 주제나 메시지를 은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하는 그 모티브가 뭐냐면 괜찮단 말을 자꾸 반복을 해줘요. 괜찮다. 하긴 내가 좀 괜찮지. 조금 노골적이죠. 노골적으로 괜찮다. 괜찮다 소독했다. 나는 괜찮다. 난 괜찮은 남자다. 괜찮다. 요 말을 이거 수십 페이지짜리인데 계속 몇 번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정서는 사실은 안 괜찮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장치로 쓰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 셔레이드 기법 이제 마무리인데 오늘 여러분이 샤레이드 기법 중에 신체 언어가 있고 소도구가 있고 장소가 요 세 가지고 크게 나누면 세 가지라고 했었고 각각 들어가면 더 많아진다고 했었어요. 신체 언어 셔레이드 중에 제일 많이 만만하게 쓰는 게 표정 셔레이드인데 너무 그것만 쓰면은 아까 보여줬던 대갈치기가 되니까 가끔은 손, 가끔은 다리, 가끔은 동세 이렇게 나눠가면서 써줘야 된다 이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소도구, 이 소도구는 그냥 쓰는 것도 괜찮은데 모티브로서 어떤 은유로서 그냥 쓰는 것도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 몇 번 반복을 해줘라. 반복을 해줘. 내가 구해줘야 될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 스카프를 나중에 내가 손목에 쥔 채로 킬러가 죽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지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도구를 꼭 반복해서 써줘라. 그 다음에 특정 장소가 보여주는 아우라를 활용해서 역시나 몇 번, 두 번, 세 번 정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에서 메타포로 작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창작자는 요거를 주제 전달할 때 쓰기 좋습니다. 이걸 너무 적나라하게 쓰면 예를 들면 이게 적나라한 사례예요. 그죠? 너무 적나라하게 쓰면 근데 이 장르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러게? 극화가 아니거든. 극화 장르는 너무 이렇게 유치하게 쓰면 안 되고 조금 적나라하게 쓰는 게 아니고 약간 은연중에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그 대표적 방법으로 셔레이드 기법의 반복 묘사와 표현이 필요하다. 자, 다음 메타 표현 외화면 이런 거 조금만 봅시다. 요게 옛날에는 영화에서는 관객을 바라보지 마라라는 게 어떤 룰이 있었습니다. 관객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건 대부님 했을 때 그 표정이고요. 이거는 얘가 나 이제 짝퉁 인생으로 살래라고 결심하는 장면이고요. 밥은 먹고 다녔냐 묻는 장면이고 마지막 영화 엔딩입니다. 요럴 때 주로 씁니다. 카메라가 물러나면서 아까 누가 그 연출도 올렸더만 여기다가 물러나면서 가까이까지 가게 되면은 안 물러나는 느낌이고요. 요거는 정확하게 물러나는 느낌. 화면에 대고 뭐 하는 거. 그 다음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소도구가 영화에서는 안 그런데 만화나 애니에서는 소도구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물 캐리커처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극화인데 어떤 사람들은 개그, 에피소드, 옴니버스, SNS 툰 하는 사람들은 소도구 자체를 캐릭터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라에몽의 요 주머니 자체도 캐릭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즈메 문단 속에 그 도라에몽 나오고 막 이런 짤방도 봤는데 재밌던데. 자, 소도구는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톰과 제리에서 생쥐와 고양이, 반딧불의 묘에서 반딧불, 포켓몬스터의 몬스터볼, 스펀지밥의 스펀지는 뭐죠?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르에서는 소도구를 캐릭터로 쓰기도 하고 몽타주로 쓰면은 충돌시켜가지고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이 방식대로. 신체 하나 계속 볼게요. 눈가리가 무려 10개인데 눈가리 2개한테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죠? 되게 무공이 발달한 사람이다. 요거 대표적입니다. 요 장르만 쓸 수 있는 셔레이드입니다. 이거 벙. 어떤 극화하는 사람들은 이 벙한 표정을 묘사해야 되고요. 요 장르에서는 지금 벙쪘다 지금 벙 해도 됩니다.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문법이죠. 요거 영화에서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이거 영화에서 이렇게 연출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되게 잘했죠? 혁신적인 연출이었죠. 이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혹시 보고 싶으면 단행본 저 연구실에 있습니다. 아, 곧 넷플릭스로 나온다 하죠. 자, 요것도 반복. 팍, 여기 유일하게 살짝 피팅 거 보여요. 살짝 피팅 거 보여요. 자, 이거 만화에서만 할 수 있는 반복입니다. 이거 말풍선이 때리는 코드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때리는 요 만화 기호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요거 반복하는 컷. 반복하는 컷. 계속 같은 장면, 같은 장면, 같은 장면, 같은 장면. 장소와 시간대 그대로, 장소와 시간대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스킵하고 넘어갈까? 자, 셔레이드 기법 요거를 잘 응용하면 풍부한 상징 은유가 발생하니 여러분들이 신체 언어에 이어서 장소에 이어서 오늘 상징까지 소도구까지 요거를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요 세 가지를 굴려 쓰는 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몇 번 반복해야겠다. 대사도 괜찮아요. 몇 번 반복해야겠다. 요거를 지금 여러분 구상하고 있는 그 단편에다가 한번 응용해 주면은 연출이 훨씬 더 재밌어질 겁니다. 자, 2부 들어갈게요. 이제 그 얘를 활용해서 이야기 구성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면 단편 짜기 괜찮겠는데? 약간 사례 보여줄게요. 타이밍이 엄청 좋네요. 왜냐하면 요 감독이 다시 유명해졌거든요. 누구게? 부인 잘 만나신 분. 장난감. 라이터를 켜라는 이 작품하는 사람들끼리는 되게 명작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다만 오래전 작품일 뿐이에요. 니들 내가 그 라이터 찾나 못 찾나 두고 봐. 뭐 엄청 옛날 작품인데 이 작품은 뭐냐면 집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친구들한테 무시도 받고 찐따인데 그냥 우연히 뭔가 일도 잘 안 풀리고 어쩌고 하는데 예비군 훈련 갔을 때 300원짜리 라이터를 300원밖에 없어서 300원짜리 라이터를 샀는데 얘가 그 라이터를 빌려서 잠깐 불 붙이고 어디다가 던졌는지 뭐 이렇게 안 줬어요. 달래니까 빌린 적 없대. 이 별 볼 일 없는 프롤로그로 시작돼가지고 일이 계속 커집니다. 일이 계속 커져서 요 조폭보수 가는 길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 라이터 내놓으라고 300원짜리 라이터 내놓으라고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자, 아까 말했던 그거죠. 소녀한테 한번 꽂혀서 이런 끈 하나 내가 받으면 구해줄 때까지 보입니다. 몬스터 이 친구는 어떤 범행을 하기 전에 늘 와인을 땁니다. 그걸 한 2번 정도만 보여주잖아. 그럼 다음번에 누구랑 대화하고 있을 때 얘가 와인을 따잖아요. 그러면 우리 긴장하기 시작해요. 아, 대화할 생각이 없네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김봉남 살인사건 뭐 이렇게 두드려 편 다음에 아프냐? 된장 발라라 하고 된장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복수해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된장 뿌려놨죠. 너도 된장 발라야 돼. 된장 뿌려. 이게 리턴이에요. 리턴. 그대로 돌려주는 거. 쩐다. 뭐라는 거야. 개그 만화에도 똑같이 통합니다. 똑같이 통합니다. 개그 만화에도 H2 노골적이죠. 그렇다니까 힘내지지마. 오케이. 힘내지지마. 4번 말했어요. 그렇죠? 4번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작품, 그러니까 다른 회차에서 지지마라고 이 대사 나오는 순간 이제 우리가 소름 돋는 거지. 아이고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H2는 약간 가슴 몽글몽글하게 해주는 만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서정적이고 오늘 혹시 여러분이 이거 읽어볼 수 있겠어요? 2, 3, 4, 5, 6, 7, 8 16페이지 같이 강독해볼까? 이게 이제 단편 쓸 때 가장 좋은 모티브가 되는 게 뭐냐면 롱피스라는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검색하면 나오고 이게 볼 수 있거든요. 계속 볼 수 있어서 요거를 한번 강독해 볼게요. 다 읽을 건 아니고 설명할게요. 그러면 단편 짤 때 어떤 소도구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만 철학적으로 아니면 단편적으로 일상적으로 내가 좀 색다른 시선을 넣어서 풀면 단편이란 게 되게 스토리 짜기 괜찮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 저 자판기 보이죠? 자판기라는 작품의 단편을 오늘 죽어라 생각하잖아요. 뭐 나와요? 자판기 주변에서 연애 뭐 하는 것들, 얘기하는 것들, 고민 얘기하는 것들, 그래가지고 자판기 고치러 오는 아저씨 오고, 그다음에 누군가 자판기 쿵쿵 내려치고, 저곳에서 벌어지는 하루만 내가 막 이렇게 어떤 고민해봐가지고, 내가 주제만 하나 잡아가지고 구성하면은 그것도 단편이 나옵니다. 단편은 그게 허용되는 건데, 자 봅시다. 모든 담배가 바닥이 났다로 프롤로그 시작했어요. 좌철이니까.
시작했어요. 담배가 없어요. 담배 피고 싶은데. 근데 생뚱맞게 뭔가 싸우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담배를 끊을 생각이 없대. 금연할 생각이 없대. 근데 이제 약간 나오죠. 발이 부어있네. 아, 그러면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죠? 아직 짐작 안 되겠어? 그럼 계속 가볼게요. 크리처랑 싸우고 있대요.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담배 위안이 필요하대요. 담배 피고 싶다 이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크리처들과 계속 싸우고 있어요. 목도 베고 있고. 그래서 어째서 이래 됐냐 하면 이제 얘기 풀어줍니다. 지금 어떤 우주선 안에서 뭐가 퍼졌대. 설정은 상관없어요. 갖고 다들 이 멀쩡한 사람들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크리처가 되면서 인간만.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대요. 선내에서. 이 거대한 선내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사륙을 하더라. 그 얘기를 풀어줬고, 그리고 최후의 적을 지금 무너뜨렸대요. 아니, 뭐라고 하노? 최후의 적을 물리쳤대요. 얘가 주인공. 얘가 최후의 보스였나봐. 끝! 이야기 끝이죠? 그죠? 크리처 이야기는 끝이야. 이제 집념 시작됩니다. 근데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얘가 못 살 것 같대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얘도 변하기 시작하잖아. 자, 담배 아까 곡선 풀어놓은 거 이제 와주죠. 얘 목표가 이제 뭘까요? 구조신호? 담배 피고 싶다죠. 별것 아닌 아이디어로 이제 되게 잘 끌고 나가죠. 그래서 얘가 뭐 하려고 합니까? 요 비슷한 설정이 하나 있었는데, 마션 기억납니까? 마션. 재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배. 담배 꽁초 하나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요거로 막 이과 수업, 유전자 조작 실험 해가지고 지지지지 어쩌고 해가지고 배양을 성공했나봐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고 이제 담배만 튀는데 하고 농사 짓고 난리 났습니다. 이 사람 발 퉁퉁 붓고 있고 지금 변하고 있어요. 괴물로. 그 와중에 입담배 재배 성공했고, 아이고 이제 난리 났네요. 이거 발입니다. 두 발입니다. 난리 났고 계속 재배하고 있고, 인생 최후의 담배 이제 말렸네. 담배잎 따가지고 말리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리고 담배잎을 말아서 찰칵 피는데, 요게 이제 킬링 컷이죠. 이미 이렇게 변해버렸죠. 그 다음에 담배 피고, 이거 순간이동 맞죠? 순간이동. 그죠? 그 다음에 순간이동 할 때는 뭐라고? 감정 천천히 느끼라고. 그래서 눈물 한 방울.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쯤에서 이제 죽어줘야죠. 죽은 것 같아요, 아마도. 죽고, 이거는, 구조대 도착했네. 대장 저거 뭐예요? 자판기 안에 담배 넣어있고, 남자의 집념 20개 잎, 이렇게. 판매 중. 자, 한 16페이지짜리입니다. 그죠? 이거를 구상을 할 때 작가가 어떤 게 했냐면, 이 작가가 담배를 그때 끊었대요. 너무너무 피우고 싶어갖고 담배에 향수를 담고 싶었대요.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기획 의도 혹은 작가의 의도라고 합니다. 주제가 아니고. 그래서 담배 엄청 피고 싶은데 담배 이야기로 뭔가 단편 하나 그리고 싶다. 이게 자기의 작가 기획 의도고, 주제는 집념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사람의 어떤 목표가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주제일 거고, 소재는 SF, 크리처, 몬스터, 액션, 요거를 소재로 담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비주얼 전략들을 하겠죠. 스케치업이니 뭐니 이런 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료조사해서 뭐 이렇게 했겠죠. 그 집념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단편 구성하면 물론 문라이트 마일 그린 작가님인데 당연히 프로죠. 그런데 신인들도 이런 주제로 단편 공모가 왔다. 그러면 되게 당선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통한 유머는 개그에서도 많이 통합니다. 먹었어? 안 먹었어? 뭐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단편 구성을 하면 샤레이드 기법을 3가지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연기 연출론의 4가지 수업 파트 중에 한 파트 샤레이드 기법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좀 쉽죠? 응? 할 수 있겠죠? 자.